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선 제목 그대로 설거지 알바를 잘리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일을 못해서 잘린 건 아니고요.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이번 달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출근하면 이제 또 고시원 일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다음 주부터는 영상이 일주일에 두 개, 세 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물론 뭐 면접도 계속 다니고 하루 알바가 있으면 하루 알바도 다니겠지만 어쨌든 뭐 일이 구해지지 않는 이상 집에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올리게 될 것 같고 이번 달까지만 해주고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1월은 가게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12월에 다시 바빠지면 그때 다시 와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사람이 얼마나 병신으로 보고 한심하게 봤으면 10월에 자르고 11월에 한 달 쉬고 뭐 가게 좀 보다가 12월에 이제 바빠지면 그때서야 와달라.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냥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얼굴 한번 못 본 대표라는 인간이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켰다고 자기는 이제 시킨 대로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잘리면 바로 또 다른 일 알아보고 이제 또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끝냈는데 진짜 세상이 참 족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사람을 그렇게 안 좋게 봤으면 장사가 안 될 때는 나가고 장사가 되면 부르고 그것도 다시 써준다는 말도 웃기잖아요.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곳이라고. 그때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저는 대표 핑계 안 대고 만약에 어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한 달 기다려 달라 뭐 그런 소리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진짜 얼굴에 주먹을 꽂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가게가 월 매출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월세도 많고 뭐 직원도 많고 뭐 모르죠. 뭐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는데 월 매출이 1억이 넘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제 월급이 68만 원이에요. 68만 원. 그리고 직원들 월급 뭐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한 달에. 월 매출이 1억이 넘는데. 근데 그거 아끼겠다고 장사 안 된다고 잘라놓고 한 달 쉬다가 장사가 잘 되면 다시 부르고.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는 또 안 부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2월까지 기다렸는데 장사 안 되니까 미안하다. 못 뽑겠다. 이러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그 사람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역겹더라고요. 사실 안 그래도 그만둘 생각은 하고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자면 설거지 일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신중하고 또 겁이 많은 편이어서 어떤 일을 할지 좀 미리 알아보는 편이에요. 사실 이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냥 자기가 경험하면서 또 느끼고 경험하면서 또 잘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좀 지레 겁을 먹는 편이라서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게 야야 너너 이렇게 거리는 게 아니라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되지 못한 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거든요. 홀 서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아니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고 자유롭지만 현실은 이도저도 속하지 않는 왕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달 넘게 일했지만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저는 제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최근에 보신 건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서 안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오늘 처음,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제예요. 제가 어제 글을 써가지고 말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제 처음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적으로만 해도 이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저 사람은 이렇게 해라, 진짜 패고 싶을 정도로 욱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건 또 아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도 없이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된 거예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설거지가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2달 가까이 계속 뭐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지경이 온 거죠, 솔직히. 왜냐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매니저라는 사람이, 아 이거는 하나하나 손수 닦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뭐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러면은 설거지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손이 빠른 사람도 어 이제 그냥 하나하나 안 닦고 이제 뭉쳐서 이렇게 헹궈서 닦다가 하나하나 닦으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은 설거지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하니까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묻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 닦으면 빨리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주방장님이, 제가 하나하나 원래 닦았는데 주방장님이 그렇게 해갖고 언제 하냐, 빨리빨리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주방장님이랑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는데, 아니 일단 알긴 뭘 알아요. 이것도 솔직히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 다 시비 걸고 그냥 트집 잡고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해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걸 또 바꾸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또한 이제 고무장갑이 막 찢어졌었어요. 왜냐면 가위도 있고 아무래도 뜨거운 그 물에 계속 설거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찢어져요. 그리고 또 뭐 그릇 같은 것도 아무래도 조금씩 마찰이 생기겠죠. 뭐 이렇게 접시 같은 것도 뭐 날카롭지는 않지만 뭉툭하다고 해도 그게 계속 잡고 뭐 이렇게 비비고 돌리고 하다 보면 약간씩 이제 고무장갑이 기스가 나서 찢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달라고 했는데 주방 아줌마들이 쓰는 이제 엄청 작은 고무장갑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끼니까 막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너무 꽉 끼니까 이제 새로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제 돈으로 제가 남성용 고무장갑을 사서 쓰고, 또 신발도 주방은 좀 미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주방 신발을 줘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신발도 그냥 제 돈으로 제가 고무 신발, 그 주방용 신발, 이제 미끄럽지 않고 뭐 그런 신발을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주방용 슬리퍼 또는 장화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원래 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안 줘가지고 제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참 그지 같았고,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사실 좀 돈이 있거나 이랬으면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냥 그지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뭐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근데 제가 또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또 일 구하는 것도 솔직히 일이니까 바로 일 구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 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주방 사람들, 서빙하는 사람들 단체로 이제 외식을 한 적이 있어요. 점심 때 이제 밥을 외식을 해서 뭐 주변에서 사 먹으려고 이제 가는데 저를 빼고 가더라고요. 그때 진짜 와 울컥하더라고요. 약간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때려치고 싶었는데 참 사람이 돈이 뭔지 자존심보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참았어요. 그것도. 근데 다행히 그날에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밖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은 이제 좀 돌아다니고 막 이럴 것 같아서 힘들다고 자기는 밥 먹고 잘 거라고 해서 저랑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혼자 먹진 않았는데 그분 없었으면은 저는 그날 혼자 밥을 먹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 다 밖에서 밥 사 먹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사실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서빙 뭐 홀 사람도 아니고 주방 사람도 아니고 여기저기도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밖에서 밥 먹으러 갈 때 그냥 데리고 가서 밥 한 번 사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고 돈 아까운 일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뭐 만 원이나 할까요? 뭐 단체로 뭐 그 주방 홀 사람들 다 합치면 한 사람당 뭐 한 800원? 뭐 아니면 1000원, 천 얼마 보태서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제가 주방장이었으면 그냥 제 돈으로 내서 사줄 것 같아요. 뭐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까울까요? 모르는 사람 기부도 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장이라는 인간은 매번 또 쉬고 이제 돌아가면서 쉬잖아요. 그러면 쉬면서 출근 안 하는 사람들 이제 주방 요리하는 사람들을 막 씹으면서 욕하고 있고 이제 밖에 서빙하는 사람들도 막 욕을 하고 이런 게 진짜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매출에 신경을 엄청 쓰더라고요. 뭐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뭐 계속 그런 돈 매출 신경 쓰면서 뭐 오늘은 매출이 어떻네 오늘은 매출이 어떻네 맨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뭐 매출이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사람이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평균으로 보면은 또 매출도 괜찮게 나오는 편인데 근데도 뭐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재용이 뭐 감옥을 갔었잖아요. 근데 감옥을 갔는데 이제 삼성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삼성을 살려야 된다. 아니 이재용이 감옥 간 거랑 삼성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뭐 이재용 감옥 간 게 갑자기 출소가 돼요? 그냥 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사장이든 아니면 뭐 마케팅 직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여기까지가 일하는 곳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고요. 저는 일단 허리 디스크가 여기 와서 좀 엄청 안 좋았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허리가 아팠어요.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참고 일했고 이제는 또 손목이 안 좋아요. 손목이 안 좋아져서 지금 손가락 끝 쪽이 약간 저려요. 약간 저려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저린데 이게 정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잘 때도 이게 손이 저려서 좀 자주 깨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무거운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 그릇들을 들고 설거지를 하고 막 이러니까 손목을 무리해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맛이 천천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게 손이 저린 게 잘 안 나오면은 그냥 다음 주 되면 그만두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개 같은 소리를 덧붙여가지고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지. 뭐 일주일 기간은 줘서 그나마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그냥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저는 좀 노동청을 갈까 생각 중이었어요. 노동청을 한 번도 안 가보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요. 9월에 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9월에 이제 밖에 있던 직원이, 그러니까 매니저가 있고 홀에서 일하는 사람 2명,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이제 9월에 매니저가 그만두고 바뀌게 되면서 9월에 제가 공휴일에 일한 거를 제대로 이렇게 안 써놨나 봐요. 그래서 1.5배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있는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걸 10월에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서류상 좀 귀찮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회사 사정을 다 봐줬는데 회사는 개인 사정을 안 봐주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잘리는 마당에. 그러니까 제가 안 잘리기 위해서 눈치를 봤던 거지. 잘리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보통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사실상 드물어요. 그리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사실 알바가든 회사든 성공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복권 1등이라도 당첨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회사나 뭐 알바를 그만두는 게 힘들어서 또는 뭐 안 좋은 쪽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게 사진을 안 찍고 브이로그 같은 걸 안 찍는 거예요. 근데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짜증나요. 진짜 음식값도 순대국밥을 예로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순대국밥 가격이 있잖아요. 뭐 지금 저는 한 8,000원에서 9,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식당 메뉴가 하나당 통상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음식 가격의 40%에서 50% 정도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물론 뭐 맛은 있어요. 근데 사실 좀 그런 거예요. 순대국밥이 맛있어봤자 순대국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제버거도 그래요. 햄버거도 수제버거가 저는 맛있어요. 근데 수제버거가 맛있지만 그래도 수제버거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낼 수 있는 맛의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치랑 깍두기 맛이 더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한번 먹어봤으면 됐지 자주 올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번 먹을 정도는 아니고, 사실 그 가격을 생각하면 그 가격에 먹을 돈도 아니긴 해요. 맛은 있는데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돈만큼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정말. 그 가격보다, 그러니까 가격이 쌌으면은 진짜 최고긴 해요. 한 뭐 3,000원 정도만 쌌으면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봐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월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매출이. 근데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음식 가격의 반 가까이 비싸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에 그 정도 맛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일단은 설거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고시원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주말에 일해달라고 해서 몇 번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쉬다가 말고 막 일하고 집에 다시 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평일인데 공휴일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출근했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당연할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평일 공휴일이긴 해도 어쨌든 제가 일하는 날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석에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다 출근을 했는데 추석 선물 뭐 큰 거 바란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뭐 10,000원짜리 진짜 별거 아닌 거라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수당 1.5배 바라지도 않았어요. 저는 공휴일이어도 알바기도 하고 출근하는 날이었으니까 당연히 나간다, 이건 괜찮은데 쉬는 날 일해달라고 해서 일했는데 진짜 100원도 조차 더 안 주더라고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주말에 솔직히 쉬다가
뭐 22,000원이에요. 22,000원 벌려고 주말에 쉬다가 나간 건데. 근데 이게 돈 때문이겠냐고요,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알바도 계속 안 뽑히는데 그냥 고시원에서 저 뽑아준 게 고마워서, 그리고 일하는데 크게 뭐라고 안 해서 제가 그래서 일을 했었던 건데, 이제 갈수록 한두 마디씩 뭐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씩 던지는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출근 전에 막 문자로 뭐 해달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짜증난단 말이에요. 출근 전부터 막 미리 문자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짜증나죠. 그리고 뭐 전등 교체랑 잡일까지도 대신 해준 것도 있고요. 뭐 화장실 유리 깨진 거 하나하나 주워서 제가 치운 적도 있고. 고시원은 뭔가 좀 미개하고 야생적이고 막 심연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고 약간 정이 들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역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뭐 일단은 어제는 변기가 막혀가지고 사장이 뚫는 거 막 보여주면서 뚫었는데 냄새가 막 넘치고 냄새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막 구역질을 하고 참 깝깝하더라고요. 지금까지 2번 막혔었는데 약 한 달 반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걸 겪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어제가 아니죠. 아, 이틀 전에는 막 그 사이렌이 막 울려가지고 이건 또 뭐가 오류인지도 모르겠고 퇴근 시간 울려서 뭐 다행히 집에 가긴 했는데, 또 3일 전에는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물을 안 내렸는지 어떤 한국인 남자가 물 좀 내려라 씨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오죽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막 미개하다는 게 뭐 물만 안 내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휴지를 휴지통에 안 버려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휴지를 휴지통 뚜껑을 열어서 버리면 되는데 막 뚜껑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거나 뭐 주변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미개하고 짜증나더라고요. 또한 뭐 분리수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막 종이봉투에다가 다 쑤셔 넣어가지고 일반 쓰레기에 뭉쳐서 버려놓는다거나, 뭐 전자레인지에 뭘 넣고 돌렸는지 전자레인지가 막 터져서 구멍이 나 있고요. 하는 짓이 좀 진짜 인간으로서 미개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에 대해서 선입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뭐 여기가 만약에 한국인만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해서 이런가 보다, 이 가난한 새끼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이 새끼들은 다 졸부다, 그러니까 이 꼬라지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여기는 또 뭐 다인종이에요. 뭐 베트남, 인도, 중국인, 뭐 조선족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다 한국인들 몇 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아이씨 이 미개한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장은 정말 사소한 것을 자꾸 하나씩 일을 늘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설거지만 계속하고 11월에 바로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설거지가 잘리고 다른 일 구할 때까지 고시원을 못 그만둘 것 같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시원은 기름이랑 밥이랑 김치랑 라면 이런 게 무료란 말이에요. 근데 라면을 많이 먹는다고 5개씩만 가져다 놓으래요. 근데 이게 5개를 놓는 칸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놓을 수 있는데 많이 먹으니까 5개만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한 번은 그냥 이게 라면이 1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봉지에 5개니까 그냥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6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 6개면 어떻고 5개면 어때요. 근데 그거를 연락이 와가지고 6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5개만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혀 있고 깝깝해요 사람이.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기름통을 줄여야겠다고 원래 기름을
이제 보관하고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름통이 두 개였는데, 기름을 많이 쓴다고 기름통을 줄이자고 그러고, 또 쌀을 많이 먹는다고 쌀통 크기를 줄이고. 그러니까 진짜 주접스럽고 변태 같고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가 저는 도대체 얼마나 비싼가 했어요. 무슨 올리브유 그 가격이나 되나 했는데, 제가 검색까지 해봤어요. 브랜드까지. 근데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고, 아무리 많이 먹고 별짓 다 해봤자 제가 기름을 채우면서 이게 얼만큼씩 다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한 달에 몇 천 원 아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아끼는 것도 아닌 게, 그 기름통을 줄인다고 기름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 원 아껴보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진짜 갑갑한 거예요. 막 무한리필집에 여러분이 막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고기 접시에 고기 개수를 줄여요. 그렇다고 고기를 덜 먹겠어요? 고기를 덜 먹는 게 아니라 접시를 더 많이 가져와서 먹겠죠. 그러면 설거지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랑 기름을 원래 이틀, 3일에 한번 채워도 되는 거를, 그 통 크기를 줄이겠다고 통을 줄여가지고 제가 하루에 한번 아니면 이틀에 한번 교체를 해주고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화장실 발판을 교체를 하는데 원래 2주에 한 번씩만 하래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갑자기 왜 교체를 안 해놨니요? 그래서 제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아니 일주일마다 하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발판 까는 곳을 또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뭐 네 곳만 깔았다가 6곳을 깔아버리니까 세탁을 하게 되면은 교체하는 그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2일에 나눠서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사소한 이런 일들을 계속 조금씩 늘리는데, 그러니까 한 개를 부탁하면은 하나당 1분에서 5분 정도씩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제가 뭐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일에 똑같은 알바생이고 시급도 똑같은데 하는 일은 점점 늘어나면은 솔직히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탁한 일이랑 지금 일이랑 개수 시간을 봤을 때 뭐 한 10분 정도가 더 오래 걸리게 돼 버리니까 하기가 싫죠,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장님이 딱 선생이나 군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식하고 꽉 막히고 한쪽으로는 좀 심하게 멍청한 느낌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니, 쌀을 많이 먹는다고 쌀통 크기를 줄이자는 게 도대체 어떤 머리로 세상을 살아야 이게 나올 수 있는 발상이냐는 거예요. 또 라면을 6개를 갖다 놓으면 어떻고 10개를 놓으면 어때요? 어차피 마음대로 가져다 먹으라고 하는 곳인데 무조건 5개여야 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빈방이 많아요. 외국인도 많은데 외국인이 많으니까 한국인들은 또 불편해서 더 안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 시끄럽고 화장실도 더럽게 쓰고, 여자 화장실 경우에는 막 생리대나 피휴지 같은 거를 다 보이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좀 이제 말고 어떻게 휴지로 덮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다 보이게 그냥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미개하다, 진짜 미개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방음도 엄청 안 되는데 사장님이 솔직히 왜 출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에서 맨날 야구나 유튜브 뉴스만 보고 있고, 또 이제 목이 안 좋은가 봐요. 담배를 피시는지 계속 이제 목 다듬는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흉내도 못 내겠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몇 분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사장이 답답해서 그러는지 자기 방 문을 안 닫아요. 꼭 살짝 문을 열어놓는데 그러면 소음이 더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 옆방은 항상 빈 방이에요. 그 방이 제가 이제 잠깐 쉬는 곳인데 누가 왔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나가요. 근데 이거는 사장 혼자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원인이 사장님 때문인데
사장님은 자기 때문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차라리 출근하지 말고 이제 다른 부업하거나 뭐 부업을 하면은 수익도 더 생기고 아니면 차라리 집에서 좀 쉬든가 그러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다른 면접 보게 되거나 이제 또 다른 일 구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올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도 뭐 쓰던 글이 있는데 그것도 언젠가 올릴까 생각 중이고요. 유튜브 설명창에 제가 항상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나 고민 상담 같은 걸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거기에 써주셔서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